네, 안녕하십니까. 엑셀러레이터를 위한 전문 유튜브 채널 방송 액티비티 사회를 맡고 있는 공국장 인사드립니다. 네, 긴 연휴를 끝내고 엑셀러레이터 업계에 현업으로 복귀하신 여러 엑셀러레이터 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이 워낙 길어가지고 저도 오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굉장히 마음의 위안과 뭔가 평온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사실 좀 쉬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추석 명절은 워낙 정신없는 명절의 하루하루라서 오히려 출근했을 때가 더 마음이 편했다는 그런 아이러니함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6번째 방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사실 그 연휴가 워낙 길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예고 드렸듯이 각 정부 부처에 있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을 한번 모아보겠다라고 호언장담 자신있게 말씀드렸는데 잘 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조마조마 오늘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우선 오늘 방송을 어떻게 꾸려야 될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잘 준비 안 된 거라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라도 한 번 더 관심 있게 봐주십사 하는 읍소의 그런 시간으로 6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하는 이유는 정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정부 부처 18개의 부처가 있습니다. 정부 산하에. 그 각 18개 부처가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의 그 한 분야에 그 어떤 활력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창업과 관련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던 6가지, 그러니까 7가지 빅 뉴스들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꼽았던 게 각 정부 부처별로 창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육성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펀드들도 마련하고 있다. 협력해서 이제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마지막 뉴스로 꼽았었는데요. 그 뉴스 일환으로 각 정부 부처가 무슨 일들을 이제 할 것이냐, 혹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느냐, 그것들을 한번 뽑아보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관심 가지는 부분은 그 엑셀러레이터이기 때문에 창업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보다 엑셀러레이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에 더 좀 관심이 가지실 테고, 그런 것들이 과연 어느 부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누군가가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좀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우선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초점이 이래저래 맞질 않아서 자료가 좀 부실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자체는 뭐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보들을 제공드려야 되는데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 이 시간 아마도 좀 더 잘 정리된 내용으로 정말 엑셀러레이팅 맵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몇 가지만 짚어서 드리자면, 지난주 나왔던 마지막 7번째 뉴스에 각 부처별 전문기관의 주요 지원, 그 창업가를 위한 지원 사업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 테이블을 토대로 그렇다면 엑셀러레이터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은 무엇인지 한번 조사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8개의 정부 산하 소관 부처들이 있고, 각 부처, 그리고 그 18개 청이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그 각각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곳이 있고,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행안부는 뭐 지역이니까 지자체나 혹은 뭐 지역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행안부 소속이라고 친다면 물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문체부, 농식품부, 산자부, 보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기부, 웬만한 부처들은 다 엑셀러레이팅이라는 이름으로, 엑셀러레이팅 이름이 아니라 창업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봐질 것 같습니다. 각각 저희가 이제 지금 한참 이제 조사 중인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창업 지원 혹은 엑셀러레이터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각 부처별로 그 고유한 특색이나 특징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자율적으로 엑셀러레이터가 기획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되어 있다기보단 뭔가 각 부처의 프로그램의 성격, 그러니까 그 공무원의 어떤 관점에서 이 프로그램들이 재단되고 뭔가 이렇게 프레임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긴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리고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한 번쯤 훑어보면서 하나씩 짚어보고 있는 중인데, 과기부의 이제 K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육성 프로그램 현재 6개사가 운영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문체부에서는 특히나 각 영역별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을 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이 분야의 엑셀러레이터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컨텐츠 특화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한국컨텐츠진흥원 통해서 굉장히 규모 있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도 이번에 한국관광공사를 통해서 기획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와이나차에서 아마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문화 엑셀러레이터도 금년 진행하게 되었죠. 이 부분은 최초 문체부에서 사업 기획 당시에 빠져있던 부분이긴 했는데, 급하게 한 2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 5개사가 선정이 되면서 엑셀러레이터를 본격적으로 전통문화 영역에서도 활발히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농식품기술창업 엑셀러레이터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수부도 마찬가지로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이라는 이름으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과기부나 혹은 지역에 특화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기부는 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출연연 기술들을 응용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그리고 출연연의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다채롭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각 지역의 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 혹은 지역에 있는 재단법인 등을 통해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아주 작은 규모이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다, 기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자율형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이제 기술보증기금의 이제 기보벤처캠프,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의 스타트업 네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율형이라 함은 엑셀러레이터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량이나 혹은 그 기능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안해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형태를 제가 자율형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이 각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은 특정 조건, 그러니까 KPI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모집 인원수나 혹은 운영해야 되는 횟수, 그리고 그 내용, 만들어내야 되는 산출물의 어떤 그 횟수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가 적극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다소 제약점이 있거나, 혹은 엑셀러레이터가 단순히 이제 용역사의 형태로서 활동하는 정도의 그런 그 가치를 발현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엑셀러레이터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안해서 운영하는 거라서 다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고, 그리고 전문 역량을 충분히 10분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다기보다 이제 기획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이름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한참 이렇게 맵을 그리고 있는 와중에 그 중간 결과물을 이렇게 보여드리긴 좀 뭐해서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드렸습니다. 저희 엑셀러레이터 업계가 최근 이제 창업 기획이나 창업 지원의 입장에서 투자와 보육을 연계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 그리고 나름의 전문성을 보장받고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각광받는다는 의미는 그만큼 이제 부처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영역에 엑셀러레이터들이 있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계에서
제안되고 그려지는 이 프로그램들이 창업가에게 그리고 그 창업에 도움받는 여러 기타 이제 여러 영역에 있는 주체들에게 도움될 만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보여지고 있다가 아마 부처별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협회가 발명진흥회 의뢰를 받아서 IP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인증 제도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전문 영역의 엑셀러레이터를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며 특허청에서 특허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최대한 많이 좀 육성하고 특허 기반의 창업가가 성공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엑셀러레이터 활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일환이기도 하죠.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큰 그림은 아직 연구조사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어쨌든 그 특허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이게 어떤 프레임에 짜여져서 이런 KPI에 따라서 절차를 운영하라라는 게 아니라 엑셀러레이터의 고유 역량 그리고 고유한 전문 영역의 이 인력들을 10분 활용해서 IP 기반의 창업가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고 그리고 IP를 생성할 수 있게끔 그리고 IP가 기반 지식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라는 형태로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는 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별 사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각 부처별로 고유한 영역을 최대한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엑셀러레이터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 다 운영사 중심으로 선정을 하는 과정이라 이 운영사라는 게 그 계약 조건이 끝나면 그러니까 2년, 3년이라고 하는 특정 사업의 계약 조건이 끝이 나게 되면 운영사를 또 교체하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엑셀러레이터의 역량이 고유의 역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단순 프로그램의 운영사가 아닌 그 영역에 정말 진성 엑셀러레이터로 활동할 수 있게끔 엑셀러레이터를 양성하고 키우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IP 엑셀러레이터가 그런 의미에서 좀 제도를 만들어 간다는데 저희가 좀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들도 되도록 그렇게 좀 초점이 맞춰지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같은 경우 해양수산 쪽의 엑셀러레이터를 양성한다고 하는데 해양수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 영역에 있는 정말 엑셀러레이터 창업자나 혹은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성공시킬 수 있는 전문 엑셀러레이터가 꾸준히 좀 육성되고 전문 영역을 갖춰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 이제 관광 스타트업이나 전통문화 각각이 굉장히 특수한 영역이라서 그 특수한 영역의 엑셀러레이터가 본인의 역량을 발현하고 그 역량에 맞는 또 인재를 또한 키우고 그런 선순환 과정의 엑셀러레이터들이 계속 좀 진출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꿈을 품어보게 됩니다. 엑셀러레이팅 맵은 다음 시간에 좀 더 풍성하게 마련해 보겠습니다. 좀 더 그래픽 이미지화 시켜서 뭔가 이게 맵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자료가 정말 그 내년 사업을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조금 더 풍성하고 좋은 정보들로 꾸며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고요. 6번째까지 진행된 모든 이 유튜브 방송의 자료들은 저희 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 이제 회원사 코너에 가입을 하시면 가입하신 모든 분들한테 저희 협회가 방송하고 있는 이 모든 자료들을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홈페이지 이용해서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막강을 이용해서 뒷광고, 뒷홍보를 좀 하자면 저희 협회가 투자조합 매니지먼트 교육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기획자에게 필요한 개인 투자조합 그리고 벤처 투자조합의 그 조합 운영자 관리자죠. 조합 관리 운영 관리자를 위해서 그 교육 과정을 준비했고요. 일자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합니다. 이게 숙박 과정이 아니라 비숙박 과정으로
출퇴근 하셔야 됩니다. 네. 출퇴근 형태이고, 그리고 장소는 판교의 스타트업 캠퍼스 교육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3일 동안 진행하는 과정이라 내용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투자조합의 관리를 위한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합의 이해, 그리고 조합의 운영, 나중에 이제 조합의 청산, 세무 등등 해서 좀 망라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그 조합 세무와 관련해서 좀 비영리 법인인 경우 어떻게 이 조합의 세무 처리를 하는지도 좀 유심히 다뤄볼 생각입니다. 저희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혹은 소속되지 않은 그 운영사,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들 중에 이제 비영리 기관들이 꽤 있는데, 이 비영리 기관들한테 투자조합 매니지먼트 과정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해봤고요. 그 교육비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65만 원으로 비원사일 경우 그 정도 비용이고요. 회원사는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회원사일 경우는 특별 할인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요것 외에도 많은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교육 과정들 충분히 참여하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조합 매니지먼트는 이번 이제 10월 달에 한번 하고, 내년 1월이나 혹은 12월 정도 세무를 처리해야 되는 시즌이 오면 저희가 그때 즈음으로 해서 이 과정을 한 번 더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11월 중으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는 창업기획자 기초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업기획자 이쪽 영역에 이제 막 입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주니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경력직이지만 그 창업 투자와 보육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그리고 좀 고급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초기 역량 강화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아무래도 주니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캠프의 형태로 숙박 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창업기획자가 뭔지, 그리고 글로벌 창업 생태계에서 이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이나 기능이 어떤 거였는지, 투자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보육 활동을 위한 혹은 투자 활동을 위한 정부에 활용할 만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나 그 조합을 운영한다는 입장에서 조합의 기본적인 이해, 투자조합 매니지먼트처럼 아주 깊이 있는 투자조합의 관리 과정이 아니라 조합을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그 심플한 내용으로 저희가 창업기획자 초기 양성, 초기 역량 강화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3일 숙박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 비용은 지금 65만 원보다 조금 더 올라가겠죠. 대신에 과정은 인천에서 진행하고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수료회 형태를 띄어서 기수제를 운영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4기, 그 전에 이제 기본교육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3기의 운영 과정을 진행했고요. 이번 이제 4기 과정을 초기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캠프 형태라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리고 뭔가 레크레이션이나 뭔가 태스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등의 액티비티한 내용들로 풍성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기부가 고시하고 있는 창업기획자 교육은 11월 말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그 일반 상업법인, 그러니까 상법상 정의되는 법인에서 일반 회사라고 할 수 있죠. 회사에서 그 경력 3년 이상 되신 분들 중심으로 이분들이 우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기획자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수료하시면 창업기획자의 전문인력,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을 둬야 되는 그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등록해드리는 그런 과정을 11월 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정식 고시된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우선은 등록할 수 있는 주체 자체가 경력 3년 이상 된 자들만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 과정 자체는 50시간의 굉장히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박의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4박 5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4박 5일이라는 기간을 풀 코스로,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풀로 다 채웠을 때 50시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이 교육은 프로젝트 베이스의 교육으로 준비 중이고 굉장히 타이트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뭐 필기 시험과 발표 시험을 둘 다 볼 수 있게끔 봐야 되게끔 하고 있고 일정 기준을 통과했을 때 수료 조건의 자격증을 제공해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나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 될 만한, 그리고 자격 기준이라고 내세울 만한 그런 과정으로 난이도를 맞추다 보니 이런 시간과 이런 절차들이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게 되면 이 업계의 창업기획자로서 활동할 수 있을 만한 아주 기본적인 혹은 보다 깊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디자인은 벤처캐피탈 협회의 벤처캐피탈리스트 교육, 그리고 엔젤투자협회의 전문 엔젤 투자자 교육, 요 교육과 조금 더 다른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 두 교육에서 보여주는 관점과는 좀 더 다른 투자와 보육이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창업가 발굴, 그리고 창업가를 대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업에서 활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여러모로 활용도 있게 교육 내용이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많은데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국과 관련된 이것도 이제 한 세션으로 다룰 만한데, 하얼빈의 저희 한중 창업혁신센터라고 저희 하얼빈과 저희 협회가 합작으로 해서 하얼빈에 센터를 하나 구축을 했습니다. 그 센터는 중국 쪽에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에게 직접적인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역할로 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요. 사무공간이나 숙박 공간을 다 제공하게끔 그렇게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특정 엑셀러레이터가 이용하는 게 아닌 모든 엑셀러레이터가 그 공간을 활용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형태로 오픈 플랫폼 형태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 일환으로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죠. 딱 그 일환이거든요. 연장선으로 저희가 중국의 공신부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중기부입니다. 중국 중기부와 함께 메이커 인 차이나 국제 중소기업 혁신 창업 대회라는 걸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경진대회입니다. 경진대회고 한중일이 모두 참여하는 글로벌 경진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다음 주 중으로 아마 공고가 나갈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각 지역, 일본과 한국, 중국 요 세 개 지역에서 각 스타트업들을 예선 선발 과정을 거쳐서 3개씩 선발을 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12월에 중국 신천에서 국제 창업 경진대회를 거쳐서 최종 최종 1등하는 스타트업을 선발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물론 굉장히 규모 있는 투자자들이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주관해서 주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중국 정부의 굉장한 이 푸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 중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창업 사업이나 창업 투자 관련돼서 거기에 이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금주중 혹은 차주 월화중으로 저희가 공고문을 띄울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고, 주변에 엑셀러레이터에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혹은 엑셀러레이터가 보육하고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 중 중국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데가 있으시면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셔서 꼭 글로벌 한중일 중에 탑에 드는 그런 스타트업으로 뽑아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모로 좀 송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6번째이긴 한데 준비한 내용이 많이 없어서 이것저것 송구만 하다가 시간을 때운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협회가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저희가 이제 바라는 점이 있다 그러면, 좋은 정보를 엑셀러레이터 분들께 제공한다 도 있지만 우리 엑셀러레이터 업계가 사실상
다들 힘듭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 우리 업계의 왜곡된 모습만 많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업계가 꼭 그렇게 왜곡된 모습만 있는 건 아니다. 모두 다 그렇게 힘들고 모두가 그렇게 뭔가 다른 방향으로 느껴지는 이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다들 공감하고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진행되진 못했습니다만, 엑셀러레이터 업계의 사례, 엑셀러레이터 중에 잘된 케이스, 잘못된 케이스 등등을 좀 이렇게 놓고 실제 그 업계에 있는 분들과 인터뷰하면서 진행하는 요 시간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좀 유튜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회수는 낮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두 명씩은 늘고 있다는 그 위안으로 방송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월요일 오후 한 20분, 30분 정도 시간 내주셔서 참여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돌려보셔도 되고, 저희가 조금 예산이 더 확보가 되면 이쁘게 재밌게 편집해서 짤막한 동영상으로 이렇게 짧게 만들어서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번째 시간 이렇게 좀 짧게 마무리할까 싶고요. 정부 부처,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보기 쉬운 리스트와 보기 쉬운 맵으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긴 연휴를 마치고 복귀하셨기에 아주 바쁘게 그리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으시리라 봅니다.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하반기 엑셀러레이팅에 매진해서 멋진 스타트업들 많이 키우시고 큰 회수로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엑셀러레이터를 위한 유튜브 TV 액티비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